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 모바일 이식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바일 이식 중에서 여자 헤어라인을 요즘 상당히 좀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병원에 찾아오는 케이스, 모바일 이식을 하시는 케이스의 약 20-30% 정도를 이제는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이. 근데 그 20-30%의 여자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케이스를 차지하는 게 그 M자 탈모. 원래 M자는 이제 남자들의 전유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의 이마가 M자로 파여 있는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예쁜 헤어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수술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7세의 여자분이셨고, 그 다음에 헤어라인 M자가 파여 있어서 절개식으로 치료를 한 케이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 네, 여기 M자가 보이시죠? 여기 M자가 이렇게 파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전형적으로 수술을 많이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환자분은 이제 이마가 넓고 M자 때문에 왔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길이는 지금 이제 요 밑에가 다 안 나와서 그런데 길이가 요 밑에는 요 코부터 요 눈썹까지 길이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여기는 낮추지 않았고, 요 M자만 잘 낮추기로 우리가 환자분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환자분의 요 턱 라인은 계란형으로 잘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M자만 잘 맞춰진 다음에 얼굴 모양이 상당히 예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케이스였고, 우리 환자분은 다른 여자분들이 헤어라인을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넘기는데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죠. 이마가 넓어 보이고 그 다음에 M자로 파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떤 직장 아니면 직장적인 일이나 아니면 계절 때문에 머리를 뒤로 넘겨야 될 때도 넘기지 못하는 이런 아주 큰 스트레스가 있었고, 아마 이런 스트레스는 헤어라인을 수술하시려고 하는 여자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갖는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을 바꿀 때는 언제나 생각하는 게 얼굴 전체적인 모양이죠. 우리는 이제는 선호하는 모양이 이런 계란형이 되겠는데, 지금 여기 M자가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역삼각형으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를 일단 이 코와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비슷했기 때문에 더 낮추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환자분은 여기에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 대부분은 이마가 넓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요. 이 이마도 무조건 내리기를 원하세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모바일 이식해서 헤어라인을 만드는 건 정상적인 이마의 넓이를 만드는 거지 좁은 이마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더니 충분히 이해하셨고, 지금 넓어 보이는 이유는 요 길이가 아니라 M자 때문이라는 걸 충분히 잘 이해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보셨듯이 M자를 이렇게 메꾸기로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메꾸고 봤더니 여기가 없어지고 났더니 여기와 비슷하게 계란형이 된 모습이죠. 우리 환자분들은 머리를 이렇게 넘겼을 때 왜 예뻐 보이는지도 물론 여기가 메꿔져서 예뻐지는 것도 있지만 요 밑에 턱 라인과 요 머리 헤어라인의 조화가 잘 맞을 때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사각인 경우도 있어요. 사각인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위를 너무나 뾰족하게 하게 되면 그것도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수술할 때는 밑에 라인과 윗 라인을 맞추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우리 환자분이 이 밑에 라인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저희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절개와 비절개가 있는데 저희는 특별히 비절개를 원하는 이유가 있지 않으면 일단 절개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절개법이 비절개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방법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일단 비용이 비절개보다는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비싼 걸 권하지는 않고, 이제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본인은 뭘 하겠다고 대부분 다 정해서 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절개나 비절개나 이제 의학적으로는 생착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오셨을 때 우리가 바꿀 이유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정한 이유가 확실히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는 뒤에 칼 대는 거 싫다. 그럼 비절개 하면 되는 거고요. 흉이 일자로 남는 게 싫다. 그럼 또 비절개 하면 되는 거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약간은 좀 절감시키고 싶다. 그러면 절개로 하면 됩니다. 우리 환자분은 여러 가지를 본인이 고려하셔가지고 절개법을 하겠다고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개법으로 시행을 했고, 이런 경우에 우리는 2,500에서 3,000모 정도를 심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머리 절개를 보통 1.5cm 하고 20cm 정도 하는데, 재보니까 밀도가 아주 좋아서 우리는 뒷머리를 1.4cm의 너비에 18cm 정도를 했습니다. 18cm 되게 길죠? 이렇게 직선으로 하면 여자분들 18cm 나오신 분 없잖아요. 여기 약간 곡선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길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옛날에는 정말 짧게 했어요. 정말 짧게 했는데 그 설명 잠깐만 드릴게요. 옛날 절개를 이렇게 짧고 두껍게 했는데 요즘은 얇고 길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짧고 두껍게 하는 게 의사들이 되게 편했죠. 이만큼만 꿰매면 되잖아요. 근데 길게 하는 경우에 이만큼을 꿰매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서 처음에는 다 요거를 선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두껍게 하다 보면 여기 압력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게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모발이식 후에 생기는 흉터의 대부분은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흉터를 낮추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너비를 낮춘다. 그래서 1.5cm 이하로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환자분은 그래도 여자분 치고 약간 탄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4cm 곱하기 18cm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었더니 약 2,900모 정도가 나오게 되었고, 네, 그래서 M자를 충분히 잘 메꾼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역시 수술 전의 모습인데 약간 45도에서 본 오른쪽의 모습인데, 네, 스트레스 받으시겠죠? 여기 M자가 이렇게 파여 있으니까. 네, 요건 이제 1년 2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요거와 요거 아주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가 요 수술이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 앞에를 잘 보신다면 요게 시문머리인지 아니면 요게 정상머리인지를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헤어라인이 자연스럽게 올라왔다는 거죠. 네,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요 굴곡이, 우리가 정상머리는 약간 굴곡이 있는데, 보통 가장 실패한 모발이식의 케이스는 이게 경계가 아주 명확한 거죠. 심은 데와 살과의 경계가 아주 명확한데, 여기 보시면 경계가 아주 희미하죠. 앞에는 밀도를 오히려 너무 아주 조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얇은 머리를 앞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보이고,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초를 약간씩 줬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리고 가장 얇은 머리를 앞에 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보시면 잔터리 효과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잘 된 거는, 일단은 머리를 심은 데와 살이 경계가 불명확하게 돼 있고 명확하지 않고, 이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굴곡이 아주 자연스럽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흉이 전혀 돼 있지 않고 아주 얇은 머리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1년 2개월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왼쪽의 모습이 되겠죠. 45도. 네, 마찬가지로 대칭이 돼가지고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제 간혹은 우리 환자분들이 요 밑에 요 눈하고 귀 사이도 심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원하실 때만 해드리는데, 우리 환자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 M자만 잘 메꿨습니다.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되게 선호하는 이유는 요 앞에를 내리는 것보다는 요 M자를 메꾸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향도 맞추기가 쉽고, 왜냐하면 이 앞에는 머리가 앞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라인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만 낮춰도 너무나 이마가 좁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M자만 메꿀 수 있을 때는 M자만 메꾼다. 심플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수술 전의 모습이 되시겠고,
여기 4개월 후의 모습인데 여기 좀 보이시죠? 머리가 빠져 있죠? 네, 머리가 좀 빠져서 이제 막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3개월까지는 이제 암흑기라고 그래가지고 빠지는 시기고 8개월 되니까 아주 예쁘게 올라왔죠. 사실은 8개월, 9개월 되면 완성도가 한 8, 90% 되기 때문에 거의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1개월 뒤에도 찍었고 그 다음에 1년 2개월, 4개월 뒤에도 심었는데 이때는 뭐 거의 비슷하게 완성된 모습이었고, 네, 수술 전의 모습과 1년 후의 모습인데 헤어라인이 아주 예쁘게 잘 잡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7세 환자분이셨고 절개법을 이용해서 2,900모 정도를 M자를 메꾸는데 사용하신 환자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만족도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1년 2개월 후에 여기까지 폴로업을 했는데 이 이후에도 우리 환자분은 그 바르는 걸 좀 원하셔가지고 그 미녹시딜을 처방해드려서 지금도 좀 계속 바르고 계시고, 근데 중간에 우리 환자분은 한 달이 지난 뒤에 가려움증이 좀 있었어요. 그 상처가 아물을 때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려움증이 좀 있었고 한 달이 지날 쯤에 모낭염이 이 심은 부위에 좀 생겨서 저희가 병원에 오셔가지고 약간 짜고 그 다음에 주사도 했는데 이렇게 모낭염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여드름도 아주 심하게 곱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기처럼. 그런 경우에는 모낭을 좀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낭염은 간과해서는 안 될 현상이라고 보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모낭염이 생기시는 케이스가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신 분들이 이 모낭염이 올라오신다면 이게 작은지 큰지 구분이 안 간다면 시술하신 병원에 가가지고 짜고 그 다음에 주사를 맞으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고, 우리 환자분은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그 컨트롤을 잘 하셔가지고요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